안녕하세요. 드리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자, 지금 좀 이 영상은요,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발표한 이 세법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속 그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세법 개정안에 통해서 확정을 지키더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건 확실해진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동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다라면 개정안이 나와서 입법 절차를 들어가는 거예요.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 이게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소득세 과세 구간이 7개였거든요. 7단계였는데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이 됩니다. 몇 프로짜리가 신설이 되는 거냐면 자, 45%가 신설돼요. 45%. 그러니까 10억 원 초과가 되면 45%가 초과되는 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이 45%의 중과가 붙고 주민세가 붙게 되면은요, 세금적인 부담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45%면요, 자, 10억 초과 45%면 여기다가 4.5를 더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49.5%인 거죠. 소득세 과세 구간이 10억을 넘어가게 되면 거의 50%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증세죠?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 부담을 좀 하세요 라는 좋은 취지의 세금 제도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급등,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거에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징벌적 조세의 성격을 띄어버리게 된 이 종합부동산세가 세율을 이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주택자라고 봐준 거 아니에요. 1주택자도 올렸어요. 1주택자도 세금 올렸고요. 자, 1주택자도 세금 중과가 기존 대비해서 각 다 최소 0.1에서 0.3%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3주택 이상 보유했으면 종합부동산세 다 이렇게 올려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존 현행에서 다 개정을 해서 최소 0.6에서 최대 2.8%까지 세율을 인상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상되는 거니까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이 현재 200%였다라면 뭐냐면 전년도에 세금을 예를 들어 100만 원 냈어요. 근데 올해 세금을 계산을 했더니 150만 원이야. 그러니까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200만 원만 내세요라고 했다라면 이걸 300%로 인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 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걸 기존에 200%면 뭐 300만 원이 나왔다. 올해. 그래도 200%까지만 내세요라면 이제는 300만 원 다 300% 오른 걸 다 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대신에 1주택자는 이렇게 1주택 보유 중에서 고령자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를 조금 한도를 상향하겠다. 뭐냐면 내가 이 주택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그럴 때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 공제는 그냥 현행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올려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1주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이 집을 가지고 30년을 살았어요. 그럼 그 30년 동안 내가 집값 올렸나요? 이거?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도 있잖아요. 화폐 가치 하락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 재화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공제를 안 해주겠다?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적은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 그냥 자꾸 의견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 관계 기관에 의견을 달아주시면서 좋게 의견을 달아주셔야죠. 악의로 달아주시면 안 되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공제율을 뭐 각 10%씩은 다 올려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기 보유 공제율, 사실 15년 이상 됐으면 공제 이거 해서 뭐 90%가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죠. 1주택자한테 종합부동산세 왜 받는지 참 그렇습니다, 좀.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인데 워낙 여러분 뭐 익히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워낙 알려져서. 양도소득세를 결국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1년 미만 보유는 이제 몇 프로다? 70%다. 1년 미만 보유는.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받는 소율, 세율과 똑같이 받겠다라는 거고요. 1에서 2년 보유도 과거 이제 현재까지는 기본 세율이라면 이거를 2년 미만, 그러니까 2년 미만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면 60% 세금 받겠다라는 거예요. 60% 세금.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게 물량이 잠길까요? 물량이 풀릴까요? 100% 물량이 잠기죠. 당연히 잠기죠. 기본적으로 2년을 넘겨야 돼요. 무조건 보유를 하면. 그리고 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손실도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면 구입을 했어요. 갑자기 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이걸 처분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데도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좀 불합리성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은 그냥 기본이 그냥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양권은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무조건 70%냐 60%냐 이것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어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한해서 중과세율을 10% 더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2주택자는 그러니까 2주택자죠. 2주택 또는 20% 3주택 이상. 그러니까 현행과 개정을 보면은 30% 포인트, 3주택 이상 30%, 2주택은 20%. 그러니까 현재 10%, 20% 그 중과를 했던 거를 플러스 했던 가산했던 거를 이제 20%, 30%를 가산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앞서 우리가 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만약에 봤죠? 45%를 올린단 말이죠. 45% 플러스 3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 그러면 75% 여기다가 7.5%를 하게 되면 몇입니까? 82.5%.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모든 이익을 누가 가져간다? 정부가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대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공부를 하고 또 대처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조건을 추가한다. 뭐냐면 1주택자여도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2년만 거주했으면 최대 80%를 공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거주 기간에 따라서 나누겠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그 영자TV를 통해서 한참 전에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분양권이 뭐다? 이제 주택수에 들어간다. 여러분 입주권과 분양권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은 원래 주택수예요. 근데 분양권 뭐냐면 그야말로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된 것 이런 거는 분양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을 하겠다. 어디 1세대 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이거는 이제 또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분양권을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면 나 이거 분양을 받은 이유는 일시적 2주택 주택 갈아타기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대한 논란이 나오니까 그거는 일시적 2주택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적용을 할 거냐면 내년부터죠. 자, 2번은 내년 6월 1일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죠. 그리고 3번,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주택수 분양권 포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언제 적용하는지를 그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 최근 논란이 많이 됐죠. 법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하는 거고 법인 이제 임대사업 등록해놔도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납부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냥 공제 안 해주겠다 이 이야기고 그리고 법인은 아예 기초공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개인이 3주택 이상 보유 공제 우리 6억 원 해주잖아요. 그럼 법인을 2개 설립해서 3주택을 법인하고 개인하고 분산 고유를 하면 최대 21억까지를 기본으로 공제를 받는데, 그죠? 법인별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거니까 이거를 법인권 아예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법인권은. 법인은 그러니까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물건이 많이 나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어디에 물건을 많이 샀느냐.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도 많이 사긴 샀지만요. 지방 것도 많이 샀거든요. 지방 부동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임대주택 아무리 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 무조건 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고, 법인의 추가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법인의 자산을 양도를 한 거로 계산을 해서 부동산을 양도를 해도 법인세를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10% 가산을 했는데, 법인세율을 10%를 가산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20%로 인상을 했다. 근데 이 부분은 20%로 인상을 해도 사실은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어쨌건 기본적으로 개인 하나, 법인 하나 구조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좀 더 주목할 것이 여기서 이제 괜찮은 것 같고, 이걸 보시면 되죠. 언제 할 것이냐. 개정안 발표하고, 자, 입법 예고 기간이 있죠. 한 20일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9월 3일 날 정기국회를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저게 통과가 되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최종적인 거는 언제 이후 9월 3일 국회에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되냐 안 되냐, 그때 최종적 결론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뭐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니까, 또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갈 거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을 어떻게 재편성하고 재운영을 어떻게,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놓으시고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요,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금 부담이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할 것이냐는 정말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물건 하나 살 때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어요. 그 개념이요, 모든 조세를 누가 부담하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항상 세금은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에서의 최종 소비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박수 칠 부분이 있으면 박수를 쳐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같이 힘을 합해서 좀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건 제 바람이었고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불치의 손실을 불치의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걸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